수술로 실패를 했는데 재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케빈입니다. 코 수술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재수술은 싫다. 그래서 프로 걱정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이라고 하면은 첫째 보형물, 귀연골, 코 중격연골, 늑간연골 수술을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는 분들은 기중연골까지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골을 채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골 자체도 사실은 50%에서 70%가 수분 조직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쪼그라들어요. 슈링킹이라고 하는데 위축이 돼서 수술 후에 라인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고객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게 뭐냐면 수술로 실패를 했는데 재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시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나 괴사 확률이 극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수술 후에 시술로서 교정하는 케이스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코에 어떠한 수술 기왕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상담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 후에 해부학적인 어떤 조직 자체의 구조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역시도 수술 후에 어떤 코 라인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안전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케이스들을 오랜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걱정하시는 의료진과 상담 인력과 고객님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 수술 후에 보형물 자체가 내려앉았다든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라인이 예쁘죠. 근데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코끝 자체가 내려오죠. 코끝 자체가 내려오고 미간을 잘 덮고 있던 보형물 그 엔딩 포인트, 이제 마지막 지점이 내려오니까 미간과의 경계부가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주름선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형물을 제거하기가 싫다. 그런데 보형물로 인해서 생긴 지금 프로블럼을 제거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보형물 자체가 내려앉은 것들. 보형물 자체가 덮고 있는 조직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볼륨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윤곽 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싫어서 이 보형물을 좀 부드럽게 덮으면서 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분, 그 다음에 보형물이 살짝 휘었는데 제거하기는 싫고 이 휜 거를 교정하시고 싶은 분, 아니면 인중이 길어요. 인중이 상당히 기신데 보형물로 과도하게 들어 올려져서 이 코 기둥 자체를 좀 내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절개선을 여기에 제일 많이 넣었어요. 여기. 이 절개선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형물 팁 부분이 가면 갈수록 도드라지죠. 그래서 이 팁 부분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아래 위로 라인을 자연스럽게 보형물을 덮으면서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골 넣으신 분들, 아니면 콧대에만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자, 콧대에만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은 코끝과의 어떤 연결 지점 자체가 여기 파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콧대에만 넣다 보니까 분필처럼 돼서 미간과의 경계부, 우리가 코 연골, 날개 연골이 시작되는 이 지점과의 어떤 페임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20대 때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한 라인 자체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수분도 날아가게 되고 콜라겐도 잃게 되고 섬유세포도 잃게 됩니다. 지방 조직도 감소되고요. 그러면 20대 때, 30대 때 수술했던 처음 라인이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 수술 후에 실패가 된 게 아니고, 코 수술 후에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라인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수술을 다시 하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시술로서 교정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편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과연 될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이 대중화가 되기란 상당히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물망처럼 잉여 조직들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술하지 않은 분들의 케이스와 접목해서 비슷하게 시술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결론. 수술 후에 휘거나
라인 자체가 무너졌거나 더 올리고 싶다거나 인중과의 비율, 미간과의 경계선, 더욱더 뚜렷한 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시술로서 코라인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술을 꼭 수술로 덮어서 재시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이 있는 거고 시술로서 커버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수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정기적으로 업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